동영상에서 기획하는 부모교육, 발달장애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의 강의를 맡게 된 소통과 지원 연구소의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컨텐츠를 이제 같이 나눔 기획을 하게 해주신 한국장애인 부모에게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굉장히 의사소통하면 굉장히 어렵고도 큰 주제일 수 있는데 이런 대단한 주제를 감히 이야기하게 된 저는 소통과 지원 연구소라고 하는 발달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또 만들고 번역하고 이렇게 동영상 또 이제 저도 제작하기도 하고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직접 부모님들을 만나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이전에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겠죠. 저 역시 23살 지적장애 청년과 함께 하고 있는 발달장애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도 있고 현재 제가 나름 그냥 머리를 짜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같이 녹여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30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하면은 다들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실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의사소통 하면 그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의 방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는 의사소통하면 가장 단순하게는 말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을 어떻게 틔울 수 있을까, 말을 얼마나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무발한데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주로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소통이니까요.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저는 당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 세상과 또 주변 사람과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뭐 가족분들과 어떻게 말 그대로 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조금 더 큰 그림의 의사소통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후자 쪽, 다시 말해서 저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당사자가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의 생각,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류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그냥 저절로 될 것이다. 뭐 때로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뭐 말도 저절로 하는 것 같고 뭐 글도 저절로 깨우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언어 치료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 다음에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치료나 교육 뭐 그 엄마 소리 아빠 소리 한번 듣겠다고 정말 많은 치료실을 전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문득 나오는 말에 감동하기도 하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저절로 되는 것 하나 없이 쉽게 가는 것 하나 없이 한 계단 한 계단이 전부 연습했어야 됐고 훈련했어야 됐고 근데 그게 항상 또 성공을 이루는 건 아니고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행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일부러 연습을 해야만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그럼 도대체 이런 의사소통 물론 중요한 줄 아는데 중요하다고 그냥 우리가 의사소통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입장에선 뭐 답답하니까 말하면 좋지 소통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 생각의 관점을 당사자 입장으로 좀 돌려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제공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심하거나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 당사자분들에게 적절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말로 하죠. 여기 제가 강의 안에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통에 뭐 이렇게 손을 잡아 끌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아이 앞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의사소통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친구가 약속을 잡았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반가운 마음에 와! 뭐 이렇게 손가락 하트 날리는 거, 이것도 한 가지의 의사소통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한테 이름 석자 쓰는 거 연습시키려고 했더니 공책이랑 연필을 꺼내자마자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머리를 때려요. 자해를 해요. 이것도 역시 의사소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몇 가지 좋아하는 간식 그림을 이렇게 자석으로 이제 냉장고에 붙여놨더니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치 달라는 듯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의사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핸드폰, 태블릿 PC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에 앱을 열어서 안녕이라고 써져 있는 그 아이콘을 눌러서 안녕 뭐 이렇게 기계음을 낸다. 그러면서 인사를 한다. 이것도 역시 의사소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여러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의사소통 주제로 진행하시는 강사분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은 과연 어느 순간에 필요할까? 요거를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당사자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싶으면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원하는 것 말고 피하거나 싫거나 지겨워 죽겠는 것,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도 의사소통을 또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달라고 하거나 무언가를 싫다고 피하고 싶을 때 말고도 딱히 뭐가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아까 봤던 거, 내가 뭐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그렇죠, 맞아요, 당신도 그래요? 같이 호응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공감을 얻고 싶을 때, 그때도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오늘 날씨 어때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데 글쎄 비가 오나?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것도 역시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한테 뭐라고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이해해야 할 때, 그때도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 다른 의미로 조금 더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이렇게 주제를 뽑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의사소통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주장하기 이전에 그럼 이런 필요한 순간에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제가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로 이제 많이 그 강의나 아니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문제행동 혹은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행동이나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자, 원하는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에 당사자가 이제 여러분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사소통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혼자 뒤져서 찾아내죠. 막 의자를 끌어다가 찬장에 기어 올라가서 기어코 문을 열어가지고 숨겨놨던 걸 뭐 찾아 먹는다거나 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의사소통 이전에 본인이 이걸 굉장히 원하니까 그냥 그걸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원하는 아이템을, 그 물건을 찾지 못하면 에이 못 찾았네 하고 못 찾았다는 거에 대한 그 감정이나 혹은 내놓으쇼 하는 의미로 뭐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 어쨌든 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냥 뭐 엄마나 아빠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엄마나 아빠에게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제 그 엄마나 아빠가 그거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됐어. 뭐가 됐냐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이 의사소통 스킬은 먹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오케이,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를 찰떡같이 알아먹어줘.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잘 만들어져야 나중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예전에 이런 방식 했는데 이분한테도 먹힐까 하면서 또 그런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은 여러 번 반복되고 써먹어지고 하면서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몇 번 더 반복하거나 근데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그거를 다른 어떤 형태의 행동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 행동이 자해예요, 타해예요, 뭘 뭐 부수면서 원하는 걸 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문제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 문제 행동과 관련한 주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하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은 활동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사실은 이게 원하는 걸 얻고 싶을 때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보다 사실은 훨씬 더 상황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하나씩 천천히 얘기를 해볼까요? 뭔가 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싫다 좋다 뭐 이게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걸 하는 대신에 냅다 도망가죠. 그러면은 뭔가 의사소통을 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려요. 물론 뭐 도망간다는 것 자체도 표현의 하나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가 버리면 그걸 잡아오느라고 진이 빠지거나 뭔가 의사소통을 새로 시도하거나 뭐 과제를 좀 해봐 버릇하거나 이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이게 싫다, 뭐 쉬고 싶다, 뭐 뭔가 딜을 해오겠죠. 뭐 엄마 나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뭐 그러면은 나 뭐 먹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쨌든 할 거예요. 어쨌든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요청을 다 들어주거나 아니면 조정해서 그러면은 이것만 하고 저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써먹었던 이 의사표현, 의사소통 스킬이 먹히는구나 하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역시 다시 여러 번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도 안 먹히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시킬 방법이 없으면 자해, 타해, 기물파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내가 이게 싫어 죽겠는데 뭐 줄여주지도 않고 쉬게 해주지도 않고 계속 버텨왔던 그 파트너는 이제 앞으로는 난 이제 그 파트너가 좋은 걸 준다 해도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글씨 쓰기를 만약에 이제 엄마가 막 많이 시켜요. 우리 흔히 쥐 잡듯이 시킨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조금 좀 과하게 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이름 쓰기가 싫어서 글씨 쓰기가 싫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엄마가 뭐만 하면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특히 이렇게 싫은 활동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합을 맞춰주지 못하면 굉장히 나중에도 어려워질 수 있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고 싶을 때. 자, 이때는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각, 감정, 느낌, 막 봤던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기요. 저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물론 우리가 빗대어서 한 잔 사줘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 좋아하는데 당신은 뭐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 역시 아메리카노는 아이스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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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게 좋아 그냥 이렇게 공감하고 끝나는 겁니다. 둘이 전혀 그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전혀 먹지 않아도 그냥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즐거워지죠. 그런데 이런 공감을 본인은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그거에 대해서 짝짝꿍 박수도 손을 맞대어야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맞대어 주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녀분들이 이런저런 표현을 해요. 그중에는 뭘 원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가 싫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에이 귀찮아. 좀 이따가 혼자 가서 놀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고 공감에 대한 맞장구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공감받을 의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돼버리면 점점 공감을 받고 싶은 의사소통의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시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표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공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호응을 해준다면 내가 이 사람 참 좋아. 정말 파트너로서 멋진 파트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곱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맞장구를 쳐주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문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걷다가 뭐 이렇게 야단을 친다거나 너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맞장구를 쳐주면 무슨 교훈을 얻게 되냐면 역시 내가 지금 방금 써먹은 의사소통 스킬은 힘이 있어. 어떤 의사소통 스킬?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스킬이 야 이게 먹히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공감해 주니까 참 재밌고 괜찮은 걸 짜릿한 걸 저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데 이렇게 익혀버리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은 이 발달장애 당사자와의 관심을 주고받고 공감을 주고받는 이런 기싸움에서 자꾸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역시 의사소통을 우리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왜 의사소통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잘 읽어주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 행동과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스트레스가 막 많이 쌓여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도 어찌할 수 없어서 막 표현을 하죠. 막 화가 너무 났는데 너무 나서 막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너무 웃기다가도 막 우는 그런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너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그 감정이 꼭 화가 난 게 아니어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슬프고 해도 감정의 그 강도 자체가 굉장히 높으면 그게 또 스트레스로 연결되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여기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아니 저렇게 화가 났는데 그럼 화 났구나 그래 화낼만 하지 이렇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슬프다, 기쁘다, 좋다 이제 이런 감정을 만들어낸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정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신의 감정 알아차리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어.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면 항상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 상황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에 혹은 막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바꿔달라고 협상하는 것. 아까 우리 원하는 것 표현하거나 싫어하는 것, 도망치고 싶거나 도움을 청할 때 의사소통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도 뭔가 소통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연습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는데 자 연습해보자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감정이 많이 올라올 때,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올 때는 어떤 상황인지를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 몸 상태도 잘 알아두고 가상의 그런 연습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뭐 몸으로도 표현해보고 하면서 아, 내가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평상시에 예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더라.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사소통이 필요한 순간을 제가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사소통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 결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우리 파트너는 말로 해야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말로 유창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아니면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요런 걸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익히는 게 적절한 어떤 의사소통 표현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문제 행동을 통해서 야 요거 통하는구나 이렇게 익히게 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나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그거 말고 말로 해야지. 너 그렇게 짧게 말하면 안 되지. 어른한테 존댓말 써야지. 막 이렇게 자꾸 뭘 좀 어려운 걸 자꾸 더 시켜. 내가 지금 난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의사소통 기술을 자꾸 요구해.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에 맞지 않는 소통을 강요한다. 자, 다시 말해서 저는 제가 당사자라고 했을 때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너무 마른데 뭐 달라는 표현으로 뭐 주스 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주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주면서 주스 먹고 싶어? 주스? 이거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 나는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서 의사소통을 표현을 했는데 의사소통하고자 했는데 엄마는 뭘 물어봅니까? 정보를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딱 의사소통한 대로 제깍 알아들어서 탁 주면 의사소통이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거 무슨 색이야?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거 몇 개야? 이런 거 물어보죠. 그 다음에 주스를 딱 건네주지 않고 주세요라고 말로 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더 요구하거나 이제 이게 뭔가 원래 그 당사자가 시도했던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시도했던 자발적으로 시도했던 의사소통 상황에 딱 맞지 않는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돼버린다면 아니면 마지막으로 뭔가를 했어요. 우리 당사자분이 뭐 진짜 손짓 발짓 뭐 다 써가면서 다 했는데 무시당했어. 우리 파트너들이 캐치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거를 못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저 정도로는 의사소통이 아닌 거야. 너무 수준을 높게 잡아서 그래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한번 이제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도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과연 훌륭한 파트너입니까? 우리가 발달장애 당사자, 발달장애 자녀들에게 너가 말을 배워야지, 너가 더 존댓말을 써야지, 너가 이런 걸 더 공손하게 표현해야지, 너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발달장애 당사자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훌륭한 의사소통 파트너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역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영상은 그 발달장애 당사자분과 함께 사는 혹은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보실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분들의 의사소통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분들이 의사소통을 더 할 맛이 나도록 동기를 과연 잘 부여해주고 계신가요? 세 가지 질문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뭐 답을 어딘가에 제출을 해주실진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 아마 이 질문은 평생 가실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번 나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인가?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약간 조금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 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을 할 때 우리 파트너, 우리 그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말로 하시죠.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는 뭐 제가 뭐 수어를 배워라, 뭘 해라, 뭐 이런 거 말고 말을 하실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좀 적었습니다. 자, 먼저 한꺼번에 쏟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갈 거예요. 우리 저기 앞에 산책 나가기로 해서 자 이제 신발 신고 나가자. 뭐 이렇게 야 얼른 이제 잠바 입고 신발 신고 나가. 그래서 막 얼른 이제 차 타고 가야지. 우리 이렇게 우르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왔던 거면 몸에 이제 습관이 배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잠깐만 뭐부터 하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도 잠바 입어, 신발 신어, 문 열고 그 다음에 다 되고 다 확인했으면 자 이제 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확인을 쭉 해보고 된다 싶으면 2개를 좀 묶어도 되고 또 습관이 들었다 싶으면 3개를 묶어도 되고 이렇게 가는 단계별 지시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말하는 습관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천천히 야 조금만 야 좀 많이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려면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일이 없겠다 싶은 것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 여러분들이 다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보니 야 나도 참 거시기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면 좀 바꿔주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요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좀 급해지시거나 답답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마치 의사소통인 것인 양 내가 100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띄엄띄엄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소통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당사자분들에게 더 뜻이 잘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하는 구구절절하는 이야기 혹은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 뭔가 노력하고 시도해볼 시간도 주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어요. 설명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해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몰라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그 설명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이해를 과연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해할 수 없었다면 그 설명은 설명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웠다. 이런 것도 사실은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건데 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벌써 소리로만 들리는 거지만 그 안에 글자도 이렇게 둥둥 떠가는 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도 같이 딸려서 나오는데 우리 당사자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리로 슝 지나가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각인이 되고 그 의미를 좀 더 같이 잘 전달할 수 있는 표정, 몸짓, 뭐 몸의 방향 이런 거 딱 쳐다봐주고 우리가 딱 몸을 돌려서 그쵸? 몸을 돌려서 정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이런지 저런지 타면서 그냥 이제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달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번을 우리가 소통을 해도 당사자분이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캐치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의사소통, 제가 아까 의사소통 필요한 순간 말씀드렸죠. 그러한 순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우리 파트너,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 메시지가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뉘앙스로 해석이 될, 뭐 초조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난 표정, 혹은 그런 뉘앙스, 혹은 볼륨이 점점 커진다거나 뭐지 이런 식의 조금 더 단호하게 막 이렇게, 눈도 지금 약간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원래 내용보다 다른 메시지로 해석이 될 이런 요소들을 자꾸 섞게 되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말이 제일 어려운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이런 표정이나 이런 어투나 뉘앙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눈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났구나 하는 메시지를 말의 내용을 통해서 캐치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불알인 눈과 이 톤을 가지고 캐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의사소통하게 될 상당수의 내용은 그 안에 담긴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어금니를 깨물면서 얘기하는지 아닌 건지, 팔짱을 꼈는지 아닌 건지, 자꾸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애는요, 제가 곱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제가 꼭 소리를 질러야 들어요. 왜 소리를 질러야 듣습니까? 소리를 질러야 우리 엄마가 화가 난 강도가 피크를 찍었구나, 그제서야 그 메시지를 캐치한다는 것이죠. 내용은 계속 너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그 말은 다 흘러가 버린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많이 잘 활발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런 의사소통을 함직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기부여는요, 이런 거죠. 뭔가 이제 원하는 아이템이 있을 때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일단 좀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필요한 거를 한꺼번에 와장창 주지 말고 조금씩 모자라게. 그래서 뭔가 이거 지금 모자란데요? 이거 빼먹었는데요? 하는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일부러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신발을 신는데 꼭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고 신어야 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맨 밑에 있죠. 일부러 약간 모르는 척하고 응? 뭐 해달라고? 그거 알겠어. 그제서야 알아먹은 척 하면서 의사소통에 이렇게 딱 맞장구를 잘 쳐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 그래서 뭐 같이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일시정지가 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은 더 해달라고요 하는 표현을 무언가로 하겠죠. 그러면 알았어 더 해달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쓰임새가 연결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주스를 먹고 싶으면 주스통이랑 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스통 큰 것만 꺼내주고 늘 이제 먹던 컵을 안 꺼내줘서 컵 달라고요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 모두 다가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언어재활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제 당사자분들께 이렇게 뭔가 소통을 자꾸 하게끔 하려면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자꾸 뭐가 모자라게, 뭔가 부족하게, 뭔가 더 필요하게 자꾸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언어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재밌는 말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100% 공감하고요. 집에서도 한번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저도 이제 23살 그 발달 장애인 청년의 엄마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아들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자, 이제 동네에 가서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을 주문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물론 뭐 이제 뭐 치킨, 뭐 주세요, 뭐 콜라, 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조합을 하도록 이제 연습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얘가 해야 되는 말을 그냥 한꺼번에 누가 통째로 옆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들이 있죠. 보통은 부모님들이 해주시거나 뭐 활동지원사분이 해주시거나 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런 다른 의사소통 카드로 대체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카드만 내미는 것만으로도 동네 치킨집 사장님과 소통이 가능한 상황도 우리가 연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또 맞는 그런 당사자분과 해야겠지만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하나 제가 예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그 이제 옆에는 그 우리 집에 아들이 아직 아침마다 이제 가요. 9시 반에 이제 어디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계 볼 줄 몰라요. 그냥 1부터 10까지 숫자만 압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을 읽자면 9시 10분, 9시 20분, 30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숫자 2, 숫자 4, 숫자 6에 가면 뭘 한다. 이제 이거는 세수해요, 옷 입어요, 출발해요 글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이제 몸으로 익혀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숫자가 2에 가면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자 이제 세수해야지 또 숫자 이제 9시 20분이 되면 이제 옷 입어야지 또 9시 30분 되면 자 이제 이제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지시인데 이게 제가 아무리 공손하게 아무리 우리 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너무 다들 아시죠? 엄마가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인 거. 그래서 말을 줄이고 말을 줄이려면 말 대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떡하니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근데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본인이 9시 이렇게 넘어가면 요거 앞에 9라는 숫자는 아니까 계속 시계만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숫자 2가 딱 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 이제 세수할게요. 자 보세요. 이런 판이 없었으면 제가 자 이제 세수해 제가 지시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그 의사소통 판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일정 표가 있음으로 해서 나 이제 세수할게요. 그쵸? 누가 뭐 묻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 잘하고 있죠? 공감을 해주더라는 거죠. 의사소통의 쓰임새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의사소통 표현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돕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식은 이렇게 굉장히 다각도로 시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쪽에 한 거의 30분이 되는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런 모든 기회 사실은 이제 집에서 해보신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을 거고 뭐 실패도 할 거고 또 때로는 정말 더 많이 성공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결국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좋자고 할까요? 우리가 답답해서 속 터지니까 당사자 분 한마디 하는 거 듣자고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맨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거는 당사자분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의사소통 카드 저런 일정표 그림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옆에서 꼭 누군가가 붙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변하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냥 더 좋지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의사소통은 당연한 권리다. 누구의 권리? 당사자의 권리다. 당사자의 권리다.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림에 조금 그림이 작아서 제가 옆에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당연한 권리이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권리, 표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줄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죠. 의사소통,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을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거부를 존중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를 요청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당연히 드릴 의무가 있고 요청된 요청된 그 정보를 드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말할 권리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당사자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과 그런 방법으로 물어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책임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의사소통 정말 소중한 것이다. 단지 말 한마디를 하느냐 못하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좀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발달장애 의사소통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요. 의사소통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많이 일부러 연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요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